민주당이 이런 소가리를 하던 차에 어렵소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하위 70이 뭐냐? 전 국민에게 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 미래통합당에선 선빵이 최선 치고 나가자 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TV입니다. 긴급 재난금 긴급하게 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아무리 선거판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입니다. 시작은 소득 하위 70% 가구 최대 100만 원 준다 였습니다. 말이 하위 70이지 상위 30 빼곤 다 준다 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위 50 이상은 무리다. 난 반대다. 기록에 남겨달라.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뭔 소리냐? 늘려라. 개념도 생소한 소득 하위 70% 결정 과정이 그랬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상위 30, 하위 70 갈라치기다. 중산층 표 사기다. 표퓰리즘이다. 이 논리였습니다. 야당이 그러거나 말거나 여당은 총선 앞두고 중산층을 빼고 갈 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인은 월급 기준이라 치고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의 재산까지 반영, 당장 매출이 제로인데 말이 되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 건보료 몇만 원 더 낸다는 이유로 탈락, 100만 원이 눈앞에서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건배로 단 600원 넘친다고 탈락, 공단 찾아가서 600원만 깎아달라고 매달리는 분도 생겼답니다. 기재부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소득 하위 개념은 50%가 최대치랍니다.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하위 70% 기준 걸러내는 복지행정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총선에 도움은커녕 표 깎아먹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소가리를 하던 차에 어렵소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하위 70이 뭐냐? 전 국민에게 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 과거 무상급식 반대했다가 선거에서 진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미래통합당에선 선빵이 최선 치고 나가자 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속 좀 터놓고 지내는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야당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중산층이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던 차에 야당이 나서서 전 국민한테 주자? 이때다 빨리 올라타라 이렇게 됐답니다. 어떻게? 방식은 뭘 물어 묻고 더블로 가.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그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딱 도박 영화의 대사 그대로 됐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야당도 이젠 내표 행위다 포퓰리즘이다 공격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젠 누가 더 주나 경쟁만 남았습니다. 총선이 코앞이고 재정 건전성이 어쩌고 재원을 운운하는 타령은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돈 풀자 경쟁, 지자체장 사이에선 경쟁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전 국민에게 인당 100만 원, 박원순 서울시장, 117만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재명 경기지사, 전도민 인당 10만 원 지급, 포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40만 원 쏜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져봐야겠습니다. 당초 정부 원안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 필요 재원 9조 1천억 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말대로 전 가구로 확대하면 13조 원, 통합당 황교안 대표 안대로 하면 전 국민 50만 원이면 25조 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안대로면 전 국민 100만 원 50조 원입니다. 재원은 2구 동성으로 2차 추경하면 된답니다. 추경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물어봤습니다. 2차 추경 7조 원 마련도 빠듯한데 4조 원을 더? 어디서? 어떻게? 한숨을 쉬면서 이런 비유를 하더군요. 이미 500조 넘는 슈퍼 예산, 또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 올해 세수 펑크는 불보듯 뻔한 상황.
당장 한 끼도 중요하지만 밥상 자체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채 발행하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1.2%. 마지노선이라는 40% 넘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급하니까 재정 건전성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라 빚 1743조 원. 역시 또 사상 최대입니다. 한국은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국가 채무 무한정 늘릴 수 없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돈 쓸 일은 수십 수백 군데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다. 이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3월 한 달 평균 실직 6,100명 발생했습니다. 대기업 1개씩이 사라지는 겁니다. 3월 한 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이 19만 명 늘었답니다. 작년 대비해보면 53% 급증했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경기 악화, 실업 급증. 다음은 뭘까요? 중소기업 도산, 그 다음은 대기업, 그리고 그 다음은 금융기관 위험입니다. 정부의 재정 실탄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역순으로 끊어놓고 대비하는 데 써야 됩니다. 수백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채 발행입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빚 내서 충당하고 세금 걷어서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중앙은행이 기업어음, 이른바 CP를 사들여 기업의 줄도산을 막는 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은이 통화 스와프로 600억 달러를 확보하고 한국발 양적 완화로 돈 무제한 풀겠다 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돈을 가장 많이 빌려간 곳은 은행보다 증권사였습니다. 첫날 5조 원 빌려갔습니다. 부동산 PF부터 채권, 주식,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기업과 개인이 현금 챙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돌아온 어음, 채권, MMF, 기타 파생상품들, 현금을 내주지 못하면 그게 금융위기요, 금융붕괴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당장 실업당하고 월급을 못 받는 취약계층부터 선별적으로 계단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성적 지원 방식을 되찾아야 됩니다. 멀쩡하게 장사하다가 망하게 생긴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대출 긴급하게 해주고 필요하면 정부가 지급 보증도 해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돈 10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텐 큰 돈이고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50만 원 묻고 더블로 가. 더블? 난 묻고 더블로 가. 에이, 난 올인. 이거 뭐 도박 판돈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이건 긴급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는 겁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긴 할까요? 피땀 흘려서 세금 내는 국민에게 두려움이 있긴 할까요? 저도 공짜 좋습니다. 모두 공짜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현실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모두가 나눠서 내야 될 세금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세금 낼 일이 없고 세금 걷어서 쓸 일만 하시니까 이 이치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해 못할 일은 없고 알고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한번 더 떠들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